손자가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 손자TV. 최근 200만원짜리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상에 방문했다가 8시간의 감금과 협박으로 700여만원 가량의 트럭을 대출받아 구매한 60대가 자살한 사건 아시나요? 중고차 구입을 위해 가져간 현금 300만원과 중고차 할부 4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해 차량을 강매했죠. 요즘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중고차 대출 사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나는 절대 당할 리 없겠지 하다가도 막상 닥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중고차 대출 사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중고차 거래는 중고차 매매상이 있지만 사실상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에서 딜러 구매자로 이어지는 판매 구조인데, 딜러가 사기를 쳐도 중고차 매매상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딜러가 매입한 차량을 마당비라는 주차료를 매매상에 내고 사용하는 관계 정도이거든요. 그럼 중고차 대출 사기꾼들은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그 수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중고차 명의 대출 사기의 수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차 구매자에게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모두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렌터카 사업에 수익금을 제공하겠다며 명의 대여와 차량 인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기범은 렌터카 사업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명의를 대여해주면 할부 대출금과 부대 비용을 대신 갚아주겠다. 렌터카로 돌려 나오는 수익금을 매월 제공하겠다. 대출기간 경과 후 자동차를 재매입하여 명의를 이전하겠다. 라며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그럼 사기범은 할부 대출금을 대신 납부해주면서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주면 차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합니다. 그 뒤 사기범은 일정 기간 할부 대출금을 납부하다 중단하였고, 피해자는 차량 반납을 요구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계속 미루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차량도 돌려받지 못한 채 할부 대출금을 껴안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액의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연체, 신용도 하락, 신용불량자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중고차 수출에 이익금을 제공하겠다며 명의 대여와 차량 인도를 요구합니다. 사기범은 수출 중고차 위탁 판매를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출금과 보험금 등 부대 비용을 대신 갚아주겠다. 중고차 수출을 통해 한 대당 2천만원의 수익 배당금을 제공하겠다. 라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 뒤 사기범은 할부 대출금과 보험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서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주면 차량 5대당 한 대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며 유인을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사기범이 중고차를 매입하여 대출 계약을 원활히 체결할 수 있도록 각종 개인 서류를 사기범에게 전달하고 매입 중고차를 사기범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얼마 뒤 사기범은 갑자기 수출이 지연된다면서 약속 이행을 미루다 도피하며 감적해버리죠. 대출 사기로는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저리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중고차 대출 계약을 요구합니다.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전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임시로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좋아질 거다. 그럼 2개월 이후엔 제1금융원에서 저리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곤 대환 대출 이후에 차량을 다른 고객에게 넘기겠다. 라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피해자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필요치 않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데 동의를 하게 되고, 금융사와의 중고차 대출 계약을 휴대전화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약정을 약속한 2개월이 지났으나 대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기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출 자격이 미달되어 저리에 대환 대출이 불가능하다. 난 잘못이 없으니 고소를 하던지 맘대로 해라. 라며 연락을 두절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불필요한 고가의 차량을 구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고 자녀 대출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취업이 가능하다며 중고차 대출 계약을 요구합니다. 취업을 알아보던 중 사기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로 채용할 예정인데 사업상 명의 대여가 필요하니 중고차 대출 이후에
기사로 채용하고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 라고 현혹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기사 채용을 위해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중고차 대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사기꾼에게 약속된 일자리는 제공받지 못했고 차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할부 대출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현금 융통이 가능하다며 중고차 대출 계약을 요구합니다. 대출을 알아보던 중 사기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실제 중고 가격보다 높게 대출이 가능하다. 명의를 대여해주면 현금을 융통해주겠다. 라고 현혹합니다. 사기꾼은 현금 융통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1,100만원 중고차 매매 가격을 2,700만원이라 부풀려 기대하여 2,700만원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결국 차량도 인수 못한 채 현금 융통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수법으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중고차 대출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합니다. 렌트카, 중고차 수출 등 사업의 평의를 위해 대출 명의 대여를 해주고 중고차를 인도해달라는 수법에 유의하고 명의 대여를 해주면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거나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으면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금융사와의 중고차 대출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의 상환 의무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차단합니다. 중고차 대출을 실행하면 저리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차량을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생활자금 융통 등의 이면 계약이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 답변 유도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금융사와의 대출 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사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대출 계약을 중단해버려야 합니다. 금융사는 대출 신청을 해피콜을 통해 재차 확인함으로 확실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서준이와 중고차를 이용한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손자TV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피해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자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